지금 진보 진영에 네. 문제가 되고 있는 또는 문제를 삼고 있는 조국 사면 문제. 아, 조국 사면. 네. 네. 그 이야기를 좀 철학적 입장에서 정리를. 본인 그래서 좀-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그림이나? 예. 그림 그림 하나 하나 준비했는데 교수님 이게, 그림 띄우는 거 예, 자주 없는 일인데. 이게 해결의 휴가. 휴가? 휴가. 베케이션? 예. 휴가 언제 가십니까? 못 가고 있는데. 할리데이. 베케이션 아니고 할리데이. 해결 할리데이라는 이 그림을 잘 보시면 르네 마그르트 네. 벨기에 화가인데요. 잘 보시면 해겔이라는 철학자잖아요. 네. 이 두 가지가 모순이거든요. 물의 입장에서 보면 담는 것과 버려야 되는 것. 지금 이 조국 사면과 관련된 것들은 저 그림이 실제 하는 그림이고. 예. 저 그림의 제목이 해결의 휴가예요? 예. 해겔 휴가라는 그림이고 이 그림과 같은 상황으로 이 사태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다 어떤 하나의 누구나 다 논리적 모순 없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자기 정당을 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저 우산의 입장에서 사태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컵의 입장에서 사태를 볼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야말로 정확히 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집단 지성의 한 사례다. 다시 말하면 나는 우산의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컵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묶는 게 이재명 정치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 그건. 그러면 우리는 나는 우산에 대해서 얘기하면 된다. 우산 관점에서. 컵을 막 띄어내려고 만든다는 거예요. 컵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컵의 관점에서 얘기하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집단지성이에요. 집단지성이란 제가 그때 동원체계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동행체계라고 했잖아요. 어떤 게 동행체계예요? 모순된 것이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서로 충돌하는 것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태는 즉 저는 지금 보수적인 무슨 말을 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런데 범진보 또는 민주 진영에서 우리 내부에 컵과 내부에서도 우산이 있다. 컵과 우산이 있다. 내부에서도 있죠. 네, 그런데 이 내부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이때는 상호 이해지향적으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모순되지만. 그게 집단지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우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내 동료는 똑같은 민주진영이지만 컵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서로를 비난하는 걸 하지 말자. 각자 입장에서 얘기하면 어떤 큰 흐름을 보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할 것이다. 그에 대한 신뢰를 하자 하는 게 가장 본인의 교수님의 기본 입장이야.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관점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제 관점이 틀린 것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반대되는 지금 컵의 입장에 생각하신 분이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집단지성인 거예요. 오케이. 지금 흐름을 찾는 거거든요. 네, 흐름을 찾아보자. 네, 그런 관점이 봤을 때 그 흐름 중에 하나 나의 의견을 말하겠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일단 조국 사건을 쭉 추적하면서 많은 동료들하고 상처도 서로 주고받았는데 첫 번째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라고 보는 사건입니다. 법치주의 훼손이다. 네, 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치주의를 훼손한 사건이다. 이게 우리 교수님 전공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만에 전공 얘기하네. 우리가 형사소송법, 즉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 절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실과 인식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느냐 문제거든요. 실제 사건을 우리가 접할 수가 없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럼 사실에 대한 인식만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실에 가까이 가느냐. 그렇죠. 사라진 사실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 문제인데. 사라진 사실과. 예. 이래서 이것은 형사소송법상 죄에 있는 만큼 죄를 받는다는 건 명확해요. 결과는 어떤 게 정인지는. 그러니까 결과는 죄가 있는 만큼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결과로서 정의예요. 그런데 그 과정, 절차를 그 누구도 확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 이걸 존 롤즈의 용어로 하면 존 롤즈라는 철학자에 의하면 좀 어려운 거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과정과 정의를 따질 때 이거 온전한 정당한 판결이냐 마지막 결과가 정의롭냐 할 때 과정만 정의로우면 정의롭다. 라고 하면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그래요. 오케이. 과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결과도 정의로워야 된다. 그래서 네. 그 정의로운 외형도 중요하단 말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런데 형사소송 절차는 아까 사실과 인식을 일치시키는 완벽한 절차가 없어요. 없지. 그래서 형사소송법으로 마지막 최종 판결은 결코 완전한 절차 정의가 될 수 없어요. 그치. 항상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그건 불안정하지. 이게 형사소송법 기본 철학인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 판결이 무조건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반법치주의인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냥 법률적으로 판단된 것이지 법치는 아니다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네. 왜냐하면 사실은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사실을 재구성해야 돼. 그렇죠. 최대한 그때 있었던 그대로 재구성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죠. 그것은 이미 지나간 과거고 우리가 본 적이 없는 과거고 그걸 법정에서 재구성하는 거라 100% 재현할 수는 없고 그렇죠. 그렇게 진실에 가깝게 노력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우리들의 법 감정인 거예요. 법 감정은 항상 환원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법률가들은 리걸 마인드라고 그래요. 자기들끼리는. 근데 저는 그들의 리걸 마인드가 아니고 이 나라 국민 주권자의
공통 감각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전 이제 철학에서 법철학이기 때문에 차이예요. 그러니까 법학하면서 법철학하신 분들은 리걸 마인드를 중시 여기는데 저는 커먼 센스를 중시 여겨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 그 간극이 있다. 그렇죠. 자, 실체적 진실과 예.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그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기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는데 예. 그 절차가 완벽할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그 빈 구석은 어떻게 메꾸느냐? 예. 법 감정이 중요하다. 그렇죠. 오케이. 그런데 저의 법감정, 즉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법감정이 자 조국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인식, 이 인식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과 같은 처벌이 인식이 즉 법관이나 검사가 돼서 모든 인식이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우리의 법 감정에 우리의 커먼 센스에 지금 조국 일가가 당한 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지. 그러면 절대. 우리는 우리의 공통 감각이 훼손당한 거예요. 심각하게. 아니 물론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법이니까 지켜야지. 무조건 지켜야지. 법 판결 난 거 아니야? 이것은 도덕 발달론으로 보면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는데 가장 유화적 단계예요. 그렇지. 그런 사람 있죠. 그런 판단하신 분 있어요. 저는 그분을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당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자는 조금 거예요. 정당해요. 네,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 공통 감각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죠. 그걸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따지는 게 법치주의예요. 자, 아주 간단하게 한 문장만 하자면 딸이 여름방학 때 봉사를 열심히 해서 봉사상을 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봉사상을 만약 유지했다고 칩시다. 예. 우리가 사실은 그 전에 존재를 대부분 몰랐던 한 대학의 봉사상을 유지했다고 쳐요. 그랬더니 그 딸이 10년간 공부를 해서 공부를 잘했어요. 그 의사 면허를 땄는데 그 의사를 박탈해서 고졸을 만들어버렸다. 이거를 받아들이라는 거. 그 표창장 그거 뒷불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와. 제가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일가 전체가. 어주 씨, 제가 대학 교수인 거 깜빡깜빡 잊어버리죠. 제가 대학 교수고 국립대학 교수인데 네. 그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네. 진짜. 부산대도 너무 비겁했던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가지고 조국 일가를 이렇게 도둑낸 것이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들의 건강한 법감정을 훼손한 게 더 큰 범죄인 거예요. 아니 그것도 범죄에 줄다. 저는 사실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나도 이거 특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다 끝나고 나서 냉정히 말하면. 다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사건을 만들어냈는지 예.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특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얘기하면 나 이거 열받아 항상. 그러니까 나 감정이입해요. 나는 감정 이입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아니 안 하려고 처음에는 나도 감정이 많았는데 그런데 듣다 보면 진짜 열받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법의 오류를 수정할 수 없는 상황에 왔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바로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대통령이 주어진 그렇습니다. 사면이라는 권한이기 저는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 사면이 정당성이 백차고 넘친다 하는 게 첫 번째예요. 백차고 넘친다. 여기까지는 정당성 담론이고요. 네. 마지막 전략적 담론에서 하나 얘기하면 이재명 정부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시 이게 정치적 위협이나 부담이 되는 거 아닐까?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예. 이유는 뭐냐면 범진보 진영이 민주 진영이 다시 말하면 같이 동행할 수 있을 때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렇죠. 원체계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동질성이 강한 집단으로 계속 좁혀 들어가서 동원 가능한 체계로 이재명을 지지한다? 그럼 한 방에 갑니다. 그게 이 상황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한마디만 더 붙이면 그 모든 선거에 최근 10년간 항상 댓글 부대들이 있었어요. 내부자인 척하는. 그 내부자들이 하는 일, 그러니까 그걸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러왔는데 댓글 부대니 뭐 작전 세력이니 그런데 뭐라고 부르든 간에 그들이 하는 일이 딱 하나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 지지자들 축소시키는 거예요. 네.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이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하나 남기고 다 쳐내는 거예요. 네. 혹은 국회의원 몇 명 남기고 다 쳐내고 그렇게 지지자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를 들면 곧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끝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이 정당다워야 되거든요. 그렇죠. 정당 지금은 동원되면 안 돼요. 부재가 좀 큽니다. 그렇죠. 예. 문제가 큽니다. 제가 그러면 느끼기에는. 민주당만 가지고 되느냐? 안 되지. 민주당 바깥에도 정책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그렇지. 그럴 수 있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를 위해서도 전략적으로 사면되는 게 가질 수 있는 행동 반경, 행위 공간, 자유로운 행위 공간이 많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정치적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이해했고요. 예. 내일 그 다시 얘기는- 이어가도록 하죠.